첫 회 통계 기억하십니까? 불륜 발생 장소 2위, 등산과 운동 동호회 28%, 서울 북한산 등산 모임만 60대 이상, 회원 2만 3천 명. 지난해 이 모임에서 발생한 불륜 관련 탈퇴 소동 47건. 가파른 산길, 내미는 손 하나. 그 순간 40년 결혼이 흔들립니다. 66세 박모 씨,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정년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등산이라도 다녀와. 건강도 챙기고 북한산 등산 모임에 가입했어요. 60대 이상만 80명.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집결. 거기서 64세 여성을 만났어요. 남편이 치매래요. 처음엔 그냥 같은 조였어요. 초보자 조. 산 오르는 게 힘드니까 서로 도와주잖아요. 손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게 자연스러워요. 위험하니까. 안전을 위한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필요 없는데도 손을 잡게 되더라고요. 평지인데도 손 잡고 쉬는 시간에도 옆에 앉고. 3개월 후엔 산에서 내려와서도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6개월 후엔 주중에도 만났어요. 등산 모임이 불륜 모임이 된 거예요. 왜 등산에서 불륜이 쉽게 시작될까요? 손을 잡기 때문입니다. 이유 1. 안전이라는 명분. 가파른 바위, 미끄러운 길. 손 안 잡으면 위험해요. 누가 뭐래요? 이유 2. 신체 접촉의 반복. 매주 손 잡고, 어깨 잡고, 허리 잡고. 몸이 익숙해져요. 이유 3. 같은 호흡. 같은 속도로 걷고, 같은 리듬으로 숨 쉬고. 일체감이 생겨요. 이유 4. 성취감 공유. 정상 도착하면 함께 기뻐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사진 찍고. 이유 5. 자연스러운 격리. 산 위에선 둘만의 세계. 다른 사람들 저 멀리 있어요. 63세 여성의 증언입니다. 손 잡는 게 처음엔 불편했어요. 근데 매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은 평지인데도 그분이 손을 내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잡았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아, 나 지금 위험하구나. 근데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등산만 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산 후 뒤풀이가 진짜 위험합니다. 68세 남성 권사의 사례입니다. 산 내려오면 다 같이 막걸리 먹어요. 파전 먹어요. 운동하고 나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분위기도 좋아요. 산 얘기하고 웃고. 근데 문제는 2차예요. 일부는 집에 가고 일부는 커피 마시러 가요. 저는 항상 2차 갔어요. 그 여자분도 항상 갔어요. 2차 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결국 3-4명만 남아요. 그리고 또 줄어요. 2명. 그렇게 둘이서 카페에 앉아 있으면 이게 데이트예요. 산 이야기는 10분. 나머지는 사는 얘기.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1시간, 2시간, 3시간. 집에 가기 싫어져요. 더 심각한 건 뒤풀이 사진입니다. 65세 여성의 증언입니다. 단체 사진 찍잖아요. 다 같이. 근데 나중에 보면 저랑 그분이 항상 옆에 있어요. 어깨 걸치고 가까이 붙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설레요. 마치 연인 사진 보는 것처럼. 남편한테는 절대 안 보여줘요. 핸드폰 사진첩 깊숙이 숨겨놔요. 등산 모임에서 일어나는 묘한 현상이 있습니다.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67세 남성의 고백입니다. 등산 시작하고 나서 등산복을 새로 샀어요. 아웃도어 브랜드 비싼 거로요. 머리도 염색했어요. 새치 다 가리고 얼굴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로션도 바르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수상하다. 근데 저는 건강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 여자분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여성들입니다. 62세 여집사의 증언입니다. 등산복인데 왜 이렇게 신경 쓰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색깔 맞춰 입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산 가는데 무슨 화장이냐고요. 근데 해요. 그분이 오늘 무슨 색 옷 입고 올까 궁금해요. 그분이 새 옷 입고 오면 티 내면서 칭찬해줘요. 오늘 옷 색깔 좋으시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연애 아닙니까? 한등산 모임 회장의 증언입니다. 회원들 보면 알아요. 누가 누구 좋아하는지. 유독 옆에 붙어 다니고 옷 색깔 맞춰 입고 서로 챙겨주고. 제가 경고해요. 선 넘지 마세요. 근데 당사자들은 부인해요. 우리는 그냥 친구래요. 3개월 후엔 둘 다 모임 탈퇴해요. 그리고 따로 만나죠.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64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산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어요. 발목을 심하게 삐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분이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병원 가야 해요. 저를 업고 30분을 내려왔어요. 60대 후반인데 저를 업고 산을 내려온 거예요. 병원 데려다주고 약 사다주고 다음 날도 찾아왔어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했어요. 발목 괜찮아요? 저는 완전히 그분한테 마음이 갔어요.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69세 남성이 산에서 심장이 안 좋아서 쓰러졌어요. 66세 여성이 응급처치했어요. 심폐소생술까지. 구급차 올 때까지 손잡고 계속 말 걸어줬어요. 정신 차리세요. 퇴원하고 나서 그 남성이 말했답니다.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됐답니다. 위기의 순간에 도와준 사람 절대 잊지 못합니다. 등산 모임에는 암묵적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1. 배우자는 안 데려온다. 부부가 함께 오면 재미없대요. 자유롭지 못하대요. 규칙 2. 사생활은 묻지 않는다. 결혼 여부, 가정 사정 깊이 안 물어봐요. 편하게 지내자면서요. 규칙 3. 산에서 본 건 산에만 둔다. 누가 누구랑 친하든 수상하든 모른 척해요. 규칙 4. 이 차는 자유다. 누구랑 가든 몇 명이랑 가든 자유예요. 이 규칙들이 불륜을 쉽게 만듭니다. 한등산 모임 총무의 증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임에서 지난 5년간 불륜으로 탈퇴한 거 제가 아는 것만 12쌍이에요. 모르는 것까지 치면 20쌍은 넘을 거예요. 그중 절반은 이혼까지 갔고요. 근데 아무도 이 문제를 공론화 안 해요. 다들 언젠가 자기 차례 올까봐 조용히 있는 거예요. 등산의 진리가 뭡니까? 올라간 산은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불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위에서는 행복해 보여요. 공기 맑고 풍경 좋고 함께 웃고. 근데 결국 내려와야 해요. 현실로. 현실에는 배우자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산 위의 설렘은 일시적입니다. 산 아래의 상처는 영구적입니다. 손잡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이 손을 잡으면 40년 잡아온 다른 손을 놓게 됩니다. 혹시 등산 모임에서 수상한 관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여행 모임 불륜을 다룹니다. 낯선 도시, 이국의 밤, 버스 뒷자리. 일상을 벗어난 순간 경계가 무너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